자, 노트 피시고. 자, 오늘 할 거 1번. 자, 충분하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 충분하다. 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건이라는 거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자, 그런데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의 조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어진 조건 명제가 있었을 때 참임을 확인 먼저 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100% 참이에요. 즉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 명제가 있었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요? P이면 Q이다. 그랬을 때 포함관계를 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거를 보더니 선생님 여기 자리가 앞자리가 가정이라고 하셨죠. 여기 뒷자리가 뭐라고?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P가 가정이 아닙니다. 자리가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이거 뒤집어 보고 싶어요. 해봐. 뒤집었어. 근데 화살표가 뒤집으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면 명제가 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영명제 된 거니까 참고지를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고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Q이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해놔 보니까 P면 Q이다 참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단지 뒤집었을 뿐이니까 P면 Q이다 참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 근데 요렇게 봤었을 때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첫 번째로 참을 확인을 했죠. 그치? 근데 화살표의 방향이 맨날 일로 가다가 지금 일로 갔어. 그러면 얘를 딱 봤단 말이야. 얘를 딱 봤어. 달라진 건 없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간 거를 어떻게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참임을 확인했으니까 집합 P가 있고 집합 Q가 있었을 때 유니버스에서 이런 포함 관계가 되면 집중해. 참입니다 라고 얘기해. 맞아요? 네. 그러면 P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Q가 되죠. 충분하잖아. 그치? 참임을 확인을 했었을 때 이 포함 관계라면 P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Q가 되면 충분하잖아. 그치? 그래서 참이었을 때 P가 Q가 되는 건 충분하니까 그때를 뭐라고 그래?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글로 표현하는 게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라고 얘기하면 조건 명제의 구조는 앞자리가 가정이고 뒷자리가 결론이에요. 그쵸? 우리는 이거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봤죠. 그런데 국어를 쓰다 보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 가정의 뒤에는 은는 이가 라는 친구가 붙어요. 즉 명제 문제에서 한글을 읽어봤더니 뭐뭐 은 이 가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표현에서 결론 뒤에는 뭐뭐 이기 위한 또는 뭐뭐 되기 위한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읽었을 때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은는 이가가 붙은 친구 앞에가 가정인 조건인 거고, 이기 위한, 되기 위한, 뭐뭐이다 이런 친구가 붙은 앞에 조건이 누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인 거를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선생님, P하고 Q를 썼는데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입장이 가정인 입장이고 이 친구는 입장이 결론인 입장이잖아. 맞아? 그리고 지금 내가 두 줄 화살표를 썼으니까 얘가 뭐가 돼줘야 돼? 참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습관상 얘를 이것처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뒤집으면은 Q이면 P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참인 상황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읽는 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제 앞으로는 P이면 Q이다 참 이렇게 돼 있지만 참인 걸 가정했으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참인 걸 가정했을 때 뭘 보는 거야?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가는 거야. 언제나 앞자리는 가정, 뒷자리는 결론을 써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느껴보세요. 자, 이 입장에서 느껴봤을 때 Q에 있는 원소들은 P가 될 수 있지.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지. Q에 있는 원소가 P에 되려면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지. 그럼 되는 애들은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에 있는 친구들이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라는 이 화살표가 있었을 때 Q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P가 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뭐라고 읽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P와 라지 Q가 있을 때 이렇게 포함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왜? 참인 걸 자꾸 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으니까 앞자리는 가정 조건이죠. 뒷자리는 결론이죠. 맞아요? 그러면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자, 이걸 딱 봤어. 그럼 아직 화살표 처리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P가 Q에 포함되든지 Q가 P에 포함돼. P하고 Q하고 이러한 경우나 서로 소인 경우는 포함 관계가 안 되니까 명제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참인 상황에서 얘가 갈 수 있는 포함 관계는 이런 포함 관계가 되든지 이러한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집중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포함 관계라는 건 화살표가 어떻게 돼줘야 돼요? 요렇게 돼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렇게 되는 상황은 가정에서 결론 가는데 충분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읽으면 돼?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포함 관계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화살표가 요렇게 갑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국어라는 걸 갖고 왔잖아.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봅시다.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자, 딱 여기까지만 썼어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이란 한글을 보고 여기를 다시 봐. 은는 이가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P죠. 뭐뭐이기 위한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Q죠. 저쪽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가정. Q가 결론. 그러면
앞자리에 P를 쓰고 뒷자리에 Q를 쓰는 거야. 맞아? 자, 근데 아직 화살표는 안 정해졌어요. 자, 그럼 봐봐.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쓰고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거기에 두 가지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각각의 1번과 2번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글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1번이야. 그러면 은는이가 앞에 P는 가정이니까 앞자리에 썼어. 그러면서 충분 조건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화살표 방향은 1로 가줘야 돼. 충분하니까. 가정에서 결론 가는 건 충분하니까. 그러면 1번은 누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나와줘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줘야 돼? 가정 자리에 맞춰 쓰고 결론 자리에 맞춰 쓰고 필요하니까. 결론에서 가정으로 가는 방향에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읽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애가 선생님 이거를 뒤집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딱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한글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Q는 앞자리에 Q가 왔으니까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표는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오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다. 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죠. 포함관계가 같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있어 봐봐.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어디로 와? 앞자리에 와야 되겠지. 주어를 기준으로 요 조건을 보면은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P이기 위한 Q는 필요 조건이라고 썼어요. 자,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가 네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P, 뒤에 나와 있으니까 Q,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는 이쪽으로. 괜찮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뭐하다고? 틀리다고. 이건 틀려. 이건 틀려. 왜요?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기 위한이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는 친구는 누구라고? 결론. 은는 이가 앞에 들어가는 친구는 누구라고? 가정. 그러면 얘를 맞게 쓰려면 정확한 거는 Q가 가정짜리, P가 결론짜리에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배열한 후에 뭐 하시는 거죠? 화살표 따라가. 필요 조건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라고 쓰면 돼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은 예제 든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왠지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고 다 될 것 같잖아?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제. 자, 조건 P가 있어요.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Q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조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니야? 포함 관계를 보고 큰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그쵸?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어디라고? 누가 앞자리니 은는 이가가 들어간 게 가정이니까 앞자리요. 이기 위한 앞에 들어가는 게 결론이니까 뒷자리요. 그러면 P하고 Q를 일단 쓰시는데 포함 관계는 뭘로 봐줘야 돼? 진리집합. X제곱 마이너스 4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와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0, 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화살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자리 배열 끝난 후 화살표가 1로 갔어.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겠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있겠지. 만약에 내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은는 이가 이기 위한 되기 위한 무엇이다.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니? 은는 이가 Q네요. Q가 누구라고? 가정. 그러니까 앞자리. 이기 위한 앞에 있는 거 결론. 뒷자리. 무슨 조건이야? 포함관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포함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돼주셔야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너는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기준은 뭐예요? 가정, 즉 주어가 앞자리에 오시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를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했을 때 1로 가면 충분 조건, 1로 가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포함관계를 보다 보니까 앞자리에다 P를 쓰고 뒷자리에다 Q를 쓰고 자, 이 과정은 뭐예요? 은는 이가와 뭐뭐 이기 위한 되기 위한 이런 거를 보고 아니면 문제에서 이기 위한 되기 위한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서 가정과 결론 자리에 조건을 일단은 배치를 딱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해서 화살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봤더니 진리집합이 똑같아. 집합이 서로 같다. 집합의 상등이 딱 나왔어. 그럼 뭐야? 1로 가도 되는데 1로 가도 되잖아. 다 되잖아. 같으니까. 그랬을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거를 줄여서 필충 조건입니다 라고 리딩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빵인 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동일하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자, 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충조건을 리딩하는 방법은 먼저 뭐예요? 주어, 가정조건 자리 먼저 잡고 포함관계 확인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필요충분조건일 때, 자, 봐봐. 그러면 니네한테 야, 무슨 조건인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면 니네는 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배열 먼저 하고 집합의 포함관계를 좀 봐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봐보자.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자, 이런 거 봐봅시다. 자,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XY의 곱이 음수야. 그리고 이건 조건 P. 자, 그 다음에 Q의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양수야. 이건 Q의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P가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여기를 딱 봐봐요.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나는 조건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봐야 된다. 누구?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봐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y 곱의 음수라는 진리 집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양수라는 진리 집합,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지. 왜냐면 니네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지 반대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리고 먼저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뭐야?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1하고 마이너스 2면 성립하는데 제곱하면 되니까 돼요. 근데 xy에 넣을 숫자는 몇 개라고? 무한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무한개. 다 넣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자,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한 글자로 누가 되겠니? 이거 한 글자로 누구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원이잖아. 이거 원이잖아. 이거 원인데 무슨 원이에요? 그러면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자, 이거는 선생님 반지름이 0보다 커요 라는 모든 애들이야. 자, 제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반지름이 0인 원은 .1이라고 얘기하고 반지름이 음수인 거는 허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반지름이 양수인 원만 배우는 거야. 그럼 양수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0,0 원점 빼고 모든 원이야. 그럼 생각해봐.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여기에 있는 원점 하나 빼고 원이 이만큼이 다 된다고. 계속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그럼 뭐가 돼?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이거는 마치 계속 커져나가는 ing형이니까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뺀 모든 점과 똑같다라는 상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선생님, x의 제곱은 0 이상이죠? y의 제곱도 0 이상이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는 0 이상인데 0이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로는 x는 그 다음에 0,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x하고 y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다 뭐가 돼? 오케이 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뭐 나중에 배울 분수함수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뺄게요. 왜? 분수함수로 배울 거면은 부등식의 영역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 잘 보세요. x도 숫자, y도 숫자 곱했더니 무슨 수야? 어떤 숫자? 그게 두 글자로 뭐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건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 이거는 이제 동시에 대줘야 돼. 그리고 x가 음수였을 때 y가 양수. 동시에 대줘야 돼. 요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상한 구분했으니까 합집합이죠. 5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가 양수였을 때 y는 음수라고 하고 쉼표를 해. 쉼표는 교집합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또는 이라고 한글로 써줘. x가 음수일 때 y는 양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x하고 y 0만 빼고 다 돼요 라고 얘기했지. 얘는 뭐가 돼? 양수일 때 음수. 여기에 포함돼요? 네. 음수일 때 양수. 여기 포함돼요? 네. 그럼 포함 관계가 확인이 됐죠? 그러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명제에서 지금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수포자가 되기 싫으시면
어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선행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밑받침. 중학교 때 거, 고등학교 때 거. 고등학교에서 특히 중요한 1학년. 고3 되면 누구나 공부를 해요. 누구나 공부를 해. 근데 고1 때 누구나 공부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바이블 책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이블 책을 보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배치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포함 관계를 통한 화살표의 방향을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걸 어렵게 주겠지. 포함 관계를 잘 못 보게 하도록 문제를 만들겠지. 자리 맞추는 거는 은는이가 되기 위한 이기 위함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니네들한테 있어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를 확인하는 거가 힘들게, 즉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해석하는 게 힘들게. 그래서 뭘 보자는 거야? 자, 바이블 입장에서 85페이지에 7-3번 봅시다. 자, 문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A, B가 실수일 때 세 조건의 포함 관계를 확인을 해달래. 자, 조건 P가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R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고르는 건데 딱 보니까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필충 조건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 찾습니다. 자리 배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벌써 자리 배치 해놨잖아. 는 이기 위한, 그쵸? 페이크가 갑자기 Q 이기 위한 P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것만 주의해. 습관적으로 앞자리가 Q, 뒷자리가 P에서 이렇게 이런 거 쓰지 말고 무조건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기 위한, 되기 위한 앞에는 뭐라고? 결론. 은는이가 앞에는 뭐라고? 가정. 꼭 기억해.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의 방향, 누군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진리집합을 얘기하는데, 자, 라지 P 쓰자. 라지 P.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려면 A, B가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A는 0. 자, 이거는 이렇게 쓰자. A는 0, B는 0. 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라는 친구들의 얘기는 A는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라는 친구의, 진리집합 얘기하는데 대문자로 써줘야 되겠지? R이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은 0이라고 쓸게요.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 입장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려면 둘 다 0. 그럼 B가 0이야. B가 0이기 때문에 B가 0이면 얘도 0 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줘야 돼? A는 0이 나와줘야 되겠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4분의 B제곱이죠. 4분의 3B제곱하고 더해야지만 B제곱이 나오시잖아요. 안 돼?
이제는 돼? 자, 그럼 봐봐요. 진리집합의 애들을 구했죠. 자, 보세요. P의 진리집합과 R의 진리집합은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은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요? 네. 방금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요? 맞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잖아.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R. 자, Q는이라고 그랬지. 그럼 Q가 앞으로 갔어. 그쵸? R이기 위한이라고 갔어. 화살표는 어떻게 가줘야 돼? 이렇게 가주죠, 지금. 그렇잖아요. 포함 관계가 여기 R이 여기 Q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R은 P이기 위한.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근데 진리집합이 똑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3번 보도록 할게요. 자, 8-3번 하고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8-3번 문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잘 읽고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 읽어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을 때 라지 P는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라지 Q는 A 이상. 그 다음에 라지 R은 B 이상. A, B는 뭔지 몰라. 실수 A, B라고 써져 있어. 근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밑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때 A와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뭐야? 일단 참인 거야. 그럼 포함 관계를 봐야 돼.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확인을 했어. get.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을 했어. 그러면 R은 P, P는 Q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R은 P에 먹히고 P는 Q에 먹힙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난 이제 또 뭐에서 봐야 돼? 수직선에서 좀 봐야 됩니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쁘게 그려주시고, 자, 첫 번째 흰색으로 P부터 해봅시다. 왜 P부터요? P는 숫자가 다 있잖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라고 써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4 이상인 P인 진리집합을 흰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R을 표현해 봅시다. R. R이 가장 꼬레비죠. 가장 작죠. X가 B 이상이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느낌 오시죠? 야, 너 일로 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B인데 B는 작아지면 누구까지 작아져? 4 이상으로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B의 최소값이 누구 나와? 4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R은 뭐가, R 했으니까 Q는 뭐가 돼줘야 돼? 다 먹어버리겠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 Q, 너희 새끼 일로 와.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죠. 두 개의 합은 누가 나오겠어요?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3단 논법이다 라는 친구 하나만 하고 가자. 3단 논법. 그러니까 그 3단 논법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 자, 3단 논법이라는 거. 자, 82페이지에 개념 확장하기 보십시다.
자, 이 3단 논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3단 논법은 뭐예요? 징검다리다. 연결만 되면 된다. 자, 근데 자, 팁 아니다. 팁이라고 하지 말고 동그라미 2번 가자. 방금 한 걸 동그라미 1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배우게 되면 이제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방향성은 전제 조건이 참임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우리는 3단 논법입니다. 거기에 책에 뭐 소크라테스 아저씨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죽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되면, 왜 갑자기 대문자야? 네가 이렇게 되면 너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3단 논법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3단 논법의 첫 번째 팁은 일단은 주어진 명제는 모두 참이다 라고 문제에 써져 있어요. 한글로 써져 있어요. 또는 기호로 써져 있어요. 왜? 두 줄 화살표는 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3단 논법은요.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는다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사람이지. 걔네들을 연결해주면 돼. 그러면 두 번째는 연결고리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너무 쉽잖아. 어차피 문제의 전제 조건으로, 이거 전제 조건이야. 주어진 명제는 모두 참으로 스타트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연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렵게 해주려고 여기에 소스를 쳐요. 자, 대우 명제로 표현을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왜? 대우 명제로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P이면 Q이다라고 쓰고 not R이면 not Q이다라고 쓰면 Q라는 건 지금 연결하고 싶은데 Q하고 not Q는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대우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Q이면 R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Q이면 R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단 논법을 풀 때 첫 번째는 뭐야? 대우 명제로 풀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연결을 하는데 빈 연결고리가 있어. 빈 연결고리. 자, 3단 논법이 완성이 되고 싶은데 중간에 미싱 링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그거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단 논법에 대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바이블 책에서는 그 3단 논법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는데 89페이지에 2-10번 보세요. 자, 89페이지에 2-10번을 보시면 3단 논법이라고 안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만 있는 대로 그러면 이거야. 이거야. 자, 봐봐요. 전제 조건. 주어진 명제는 모두 참이라고 써져 있죠. 그치? 그리고 뭐 있어? 연결고리 있죠. 근데 뭐 하라는 거야? 빈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거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투명제가 있습니다. 예제. 자, 기본 다지기 2-10번 문제 풀고 절대부동식 가보죠.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참인 명제가 있어요. 자, 여기가 두 줄 화살표가 아닌 이유는 뒤에서 참이라고 서술해줬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Q이면 나달이다. 얘도 참이라고 서술해주니까 두 줄 화살표가 아니야. 주의하세요. 서술형 쓰실 때 한 줄 화살표 쓰고 참이라고 서술 안 해주면 깎여. 아시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얘가 모두 참이었을 때 문제를 봐봐. 얘랑 연결하고 싶지. 그래서 대우를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P이면 Q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연결고리가 생성이 되네. 그럼 뭐가 되겠어? P이면 Q이면 not R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야. 자, 기억 보세요. P이면 R입니까? 아닌데요. 기억해봐. P이면 R인데요? 아니죠. 니은 봐봐. R이면 not P니? P이면 not R인데요. 대우 쳐봐봐. R이면 not P 되죠? 그러니까 니은 참이겠죠. 대우 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R이면 not Q니? Q이면 not R인데 대우 쳐봐. R이면 not Q 되는 거 맞죠? D급도 참이에요. 자, 리을 보세요. not P이면 not R이니? 말도 안 되죠? P이면 not R인데 대우 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넘겨서 91페이지에 17번 보자. 자, 91페이지에 17번 보자. 자, 91페이지 17번. 눈으로 봐. 세집합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P는 앞자리야, Q이기면 뒷자리야, 가정결론,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을 얘기해달라는 거는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를 얘기해달라는 거지. 서로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자, 보자. 기억 봐봐. P의 진리집합은 A는 B인데요. 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A차 B가 공집합이야. 이거 무슨 관계야? 자, 봐봐. A, B가 같아. 그럼 A차 B는 공집합 되는 거 맞아? 맞죠? 다 뺄 수 있잖아. 요거는 A차 B가 뭐 나와요? A차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가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정의잖아. 머릿속에 정의를 넣으시라고. A차 B를 해봐봐. A인데 B면 안 되는, A는 다 B에 속하니까 없잖아. 그치. 공집합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Q는. 근데 P는 뭐야? 이것만 되지. 진리집합 누가 더 커? Q가 더 크죠? 걔는 무슨 조건이에요? 쓰세요. 충분 조건. 문제 기억에다 써.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A차 B가 공집합이란 건 바로 위에서 했죠. A차 B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은 뭐가 되겠어요? A는 B인 상황이던가 또는 A는 B인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가지의 상황인 거야. 자, 근데 A 합 B가 B예요 라고 얘기해요. A 합 B가 B예요? A 합 B가 B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해드렸죠. 어떻게 돼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합 B는 B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네? 근데 니네 같아도 A와 B는 B지. 니네 둘이 똑같구나. 그럼 니은은 뭐가 돼? 진리집합 똑같네. 그치. 필요충분 조건, 필충 조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조건 P의 집합이 뭐예요? A는 B에 포함되는데 동시에 B는 A에 포함돼? 이거 뭐야? A는 B죠? 그렇지. 필중 조건이죠, 디귿도. 자, 리을 보세요. 리을은 A가 B 합 C에 포함이 된다와 Q는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얘들아. 아유, B 합 C구나. 미안합니다. 자, 일단 B 합 C.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A라는 친구가 조건 P에서 A는 B 합 C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Q를 보니까 그러면은 A는 B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C에도 포함될 수도 있지. 맞는 거 같죠? 그렇잖아. 맞는 거 같잖아. 허점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허점이 있어요. 왜요?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A가 B 합 C에 포함되는 건 맞죠? 근데 A는 B에 포함돼요? A는 C에 포함돼요? 아니지. 아니지. 맞죠?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뭐가 돼? A는 C에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는 뭐가 돼줘야 돼? A는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A는 C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둘 다 포함되거나 라고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그렇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17번은 아니 17번입니다. 17번의 리을은 무슨 조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리을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자, 생각해보세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 지금 문제에서 A가 B 합 C에 포함된다라는 건 노란색 상황 말고도 뭐가 있어? 빨간색 상황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A가 B에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는 건 B에 포함이 되던가 그럼 C에는 포함 안 돼도 된다는 거죠. C에 포함이 되던가 그럼 B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죠. 또는 B, C에 동시에 포함되던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노란색 상황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야? 노란색과 빨간색 상황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절대부등식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와, 이제 여기 오늘 이거 다 못해요. 오늘 다 못해요. 왜? 자, 필요 충분 조건,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 마음을 먹는다면 끝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 그리고 절대부등식만 끝나면 뒤에 것들은 좀 스피드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많이 접해봤던 친구들이다. 그래서 봐봐. 오늘 절대부등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뵐 때 절대부등식 마무리를 짓고 함수 나가고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나가면 일단 끝이야. 왜? 순열조합을 처음에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뒤에는 편안하게 순열조합 나가든지 아니면 함수를 조금 더 강하게 잡고 그러면 이제 2주차, 3주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만 올바르게 잘 따라와 주신다면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바이블과 센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는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센 교재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거든요. 센이 어렵다고 해서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도전하셔야 돼. 센이 안 된다고 라이트 센, RPM 푸는 건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집에서 선생님 저 라이트 샌 좀 혼자 풀어볼게요 라고 하면 너무 이쁘겠어. 근데 그러실 거니까 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죠. 그러실 거니까 내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야. 알아서 할 텐데. 괜찮아. 잘할 거야. 믿고 있어요. 자, 노트 펴시고요. 자, 15분만 더 하자. 15분만. 절대 부등식. 바이블 페이지로 어디야? 90, 저기로 가구나. 95페이지 부등식의 증명. 그래요. 이거부터 나가면 되겠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5분 동안 제가 얘기할 테니까 집중도를 바짝 세워주세요. 아시겠죠? 오디오는 쉿 해주시고.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거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부등식은 같지 않은 식이에요. 라고 해서 얘는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소 비교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해. 부등식 자체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도대체 나는 절대 부등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태초에 식이란 친구가 존재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식이란 친구가 존재했을 때 그 식이 두 갈래로 뻗쳐나갑니다. 같다와 같지 않다. 같은, 즉, 같다라는 건 뭐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고, 같지 않다는 건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라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는 소리는 크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소비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같다라는 입장에서는 같을 등자를 써서 등식이고 같지 않다는 아니 부자를 써서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등식은 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이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등식.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한 3달 만에 들어보죠. 항등식. 고등학교 수학의 베이스는 무조건 항등식이야. 꼭 기억해. 그리고 항상 같지는 않아. 상황에 따라 같을 때도 있고 안 같을 때도 있어. 이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 같아 안 같아? 이게 우리가 요번에 배운 조건이잖아. x값에 따라서 참고짓이 달라진다.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등식은 모든 근이 성립하니까 근을 찾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은 이미 주어졌어. 실수 전체라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항등식의 목적은 식찾자야. 방정식은 뭘 찾아야 돼? 되는 상황을 찾아라 이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근찾자가 돼줘야 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부등식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배운 2차 부등식 이런 친구. 그런 친구들을 통틀어서 조건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 부등식.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항등식과 비슷한 개념이고 이 친구는 방정식과 비슷한 개념이야. 맞아?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친구는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친구인데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뭐부터 나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부터 나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페이지 95페이지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은 어디서 했어요? 수학상에서 했어요. 이미. 수학상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했어. 거기 바이블에도 써있잖아. 맨 위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 x를 포함하는 부등식 성립하는 x 어쩌고저쩌고 증명하면 다루려고 합니다. 요거 제가 실수해서 되는 성질들 그때 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5페이지에 네모 1번 밑에 일반적으로 써져 있는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건 옛날에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96페이지에 바이블 포인트. 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그러면 6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자. 1번, 당연하네요. 2번, 당연하죠. 3번, 당연한 것 같아. 3번은 주의할 게 전제 조건에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다는 거야. 양변 제곱은 등식일 때는 언제나 성립하지만 부등식일 때는 둘의 부호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4번도 당연하고 5번도 당연하고 6번도 당연한 얘기를 해. 맞아? 보고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 비교. 대소 비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를 빼. 그러면 양수가 나오면 뭐야? 앞에 게 큰 거지. 두 개를 나눠. 1보다 크면 뭐야? 분자가 큰 거지. 이렇게 해서 대수 비교를 해요. 그 대수 비교 1번. 차를 이용하는 방법. 2번. 제곱의 차는 언제 돼요? 양수였을 때. 만약 이렇게 써봐.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루트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비교하기가 힘들죠. 근데 둘 다 양수니까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너 맞아 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이용하는 거는 루트가 있었을 때 제곱을 이용하는 건데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써있죠. 96회 하단에 근호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할 때 제곱을 합니다. 97페이지에 B분의 A라는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본 게임은 98페이지에 3번 절대부등식이다 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자 10분 동안만 얘기를 하고 힘든 하루를 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절대부등식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양수이다 라는 식이 있어. 이 친구 부등식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 너 근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보이니까 일단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꼭지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그쵸?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어디다? 4분의 3이다. 라고 꼭지점 좌표에서 해놓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이게 왜 1보다 커? 미안하다. 0보다 크죠. 빨간색이 주어진 이 식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 있습니까? 없죠. 허근이죠. 붕 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역의 모든 X를 내가 대입해서 빨간색의 결과를 봤더니 다 무슨 수가 나와? 0보다 큰 수가 나오지. 그러면 이 X에다가 어떠한 수를 넣어도 이 부등식이 양수인 게 성립하지.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2차 부등식에서 허근을 갖는 친구들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생각해? 2차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은 절대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선생님 또 다른 것도 돼요. 여기가 0 포함이 들어가면 판별식이 중근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절대부등식을 몇 가지의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항등식은 뭐 찾자 그래서 식 찾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식에서의 뭘 찾자라는 거야? 미정계수. 그럼 얘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요. 자, 별표 하나 줍니다. 집중하거라. 끝날 때 더 집중해야 돼. 자,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그랬어. 조건부등식은 뭐예요? 범위를 찾아줘야 돼. 우리가 맨날 했던 2차 부등식 풀 때, 부등식 풀 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미리 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위가 실수 전체라는 사실을 일단 미리 언급을 툭 주는 거야. 너 다 돼. 너 다 돼. 근데 내가 어떻게 다 돼? 라고 얘기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네모가 0보다 크대. 응? 그럼 지금 저 네모 안에 들어간 건 뭐야? 비어있지. 미정계수잖아요. 그쵸? 그럼 난 저 미정계수를 뭐 해줘야 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항등식과 마찬가지로 절대부등식도 뭐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뜨인다? 식 찾자. 식 찾자. 식 찾자.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가 등식일 때, 등호일 때, 여기가 등호일 때 이 값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어. 성립해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봐봐. 여기가 솔직히 여기 입장이 뭐예요? 절편이시죠? 맞아? 그러면 이미 여기서 축은 결정되셨지? 그렇잖아요. x가 0이었을 때, 0 어디 갔어? x가 0이었을 때 여기가 1이면 이게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내가 x에다 2를, 여기 네모에다 2를 넣었어. 그럼 두 칸 업이잖아. 3을 넣었어. 세 칸 업이잖아. 그럼 점점 올라가잖아. 그럼 절대부등식에서 범위가 실수 전체 다 성립을 해? 그럼 여기는 네모 칸을 찾아줘. 라고 얘기하면 네모 칸에 들어갈 답이 뭐예요? 연락 많은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에 대한 뭘 찾자? 범위를 찾자. 그러면서 뭐가 된다? 그때 또 최대값, 최소값하고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고1, 고2, 고3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있지 않는 그 친구. 누구? 최대 최소값.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맨날 여러분들은 공통적인 생각을 할 거야. 이건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구나.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적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도 최대 최소 찾아야 돼. 심지어 니네 기 안 배우지. 뭐만 하면 최대 최소값을 찾으래. 아까 집합에서도 했었지. 방정식에서도 했었지. 부등식에서도 했었지. 이쯤 되면은 수학은 뭘 찾는 게 가장 많이 보여? 빈도가 높다고 생각돼? 최대 최소는 진짜 빠지지 않는구나. 완전 관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대 최소가 모든 파트마다 구하는 방법이 다 틀려. 근데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절대부등식은 3년간 쓸 거예요. 미안합니다. 2년간 쓸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수. 그게 2년 한 4달 정도? 여기서 배울 절대부등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소스로 계속 쓰일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선생님, 부등식인데 왜 1차는 얘기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1차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지. 근데 얘는 어차피 의미 없죠. 근데 얘하고 얘는 X축 그려봐. 항상 위에 있다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2차는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왜 둘 다 안 봐요?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취하면 뒤집어져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돼. 그럼 2차에서 절대부등식은 상황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렇게 됐을 때 중근 가질 때도 절대부등식 될 수 있고 허근 가질 때도 절대부등식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 나오는 식은 2차 부등식 얘기를 할 거야. 근데 2차 부등식은 굳이 따로 절대부등식을 안 배우더라도 알아. 절대부등식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두 친구가 있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목만 얘기하고 끝날게.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예고. 미드 다운받아 보면은 이제 미드 앞에서 previous on story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건 처음 시작인 거고. 자,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정확한 풀네임은 산술기하 조화 평균. 그런데 평균이 웬 말이냐? 절대부등식이야. 조화는 일단은 산수? 산술. 이거 진짜 고3 때까지 맨날 써요.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관종.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 친구는 짧게 요 파트만 보고 사라집니다. 아, 물론 이거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가 1학년에서 배우고 3학년 때 한번 재등장을 해요. 증명할 때. 근데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좀 흔치 않아서 일반적으로 저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1학년 2학기 반짝 등장하고 빠지는 친구라고 설명을 드려요. 요번만 보고 이제 못 볼 친구. 이 친구는 나의 베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의 보충 설명 좀 하고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 숙제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